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스쿨랩 지틀브 대표 강사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11월 27일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중 특강을 진행하겠는데요. 자, 문법 하프 테스트와 또 독해 포인트, 자, 문제 하나랑 또 어휘 문제 하나 이렇게 같이 풀어보면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문법 유형 알고 가셔야죠. 최근 트렌드는 어떻다? 바로 시제 6개, 가정법 과거 완료 3개, 가정법 과거 3개. 자, 이렇게 출제가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특징 중에 특징은 시제는 하나씩 예쁘게 진행 시제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가 무조건 정답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는 3대3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제와 또 가정법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준동사 유형은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출제가 됐다면 이제 합해서 6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또 많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명사가 3개, 투부정사가 3개 이렇게 3대3 구조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위성 슈드 생략의 유형입니다. 슈드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는 기존에는 3개였지만 이제는 2문항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동사는 해석이 필요하죠. 해석이 필요한 문항이 또 조동사와 접속사, 접속부사 유형인데요. 합쳐서 4문항, 각각 2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계사 유형인데요. 2문항이 출제되고요. 일반적으로 관계 대명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한 서너 번 정도는 관계 부사가 등장할 수 있겠는데요. 관계 대명사의 포인트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에서부터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유형은 바로 진행 시제 유형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먼저 동사 자리고 그 다음에 A, B, C, D 선택지를 보니까요.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 유형이며 이럴 때는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어느 부분에 정답의 포인트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니까 this Thursday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자, 1번 유형을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이 this Thursday라고 하는 키워드가 과연 어떤 시제의 단서인지 이걸 캐치를 못하셨다면 정답 찾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별표를 이렇게 치시고 나서 나중에 속어법으로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This Thursday, 이번 주 목요일. 보통 미래를 나타내는 형태로 this Thursday, this autumn, this winter, this summer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단서다. 그렇다면 미래 진행 시제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B번 will be arriving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우리가 뻔하게 출제되는 뭐 tomorrow, 뭐 next, 블라블라 이런 키워드보다는 이렇게 this Thursday 혹은 접속사 주어, 현재 동사, 그 다음에 주어, will be ing의 형태가 좀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동사 그리고 접속사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항상 접속사가 나온다고 해서 when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 진행이다 라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동사 부분에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현재니까 미래다 라는 걸 표시를 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시제에서는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형을 봤더니 여러분 일단 빈칸 주변에 뭔가 단서가 될 부분이 막 보이진 않아요. 그죠? 문장이 좀 길어요. 문장이 꽤나 긴데 뭐 because 절과 그 다음에 주절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괄호로 묶어줘야 되는 형태 economic policies need to be 그럼 need가 현재 시제일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헷갈릴 때는 바로 선택지로 오세요. 세워라 대워라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선택지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currently라고 하는 현재 진행의 단서가 이렇게 부사가 있죠. 그럼 우리는 본문 볼 필요 없이 바로 D번 현재 진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현재 진행의 유형은 문두에 right now 혹은 now
이런 현재 시제의 단서가 등장해서 바로 현재 진행이다라는 걸 체크를 하는 형태를 많이 접하는데요. 정말 가끔씩은 이렇게 currently now라고 하는 현재 부사가 A, B, C, D 선택지에 존재해서 우리 바로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미래 진행, 현재 진행 겹쳐지지 않고 하나씩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유형을 보니까요. 주변에 for hours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완료의 단서죠. 완료의 단서인데 중요한 건 이 짧은 문장 안에서 현재 완료 진행인지 과거 완료 진행인지 미래 완료 진행인지 뭔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하자? 무조건 주변 시제를 보자. 정말 너무너무 험난했던 그런 회차에서는 for hours가 두 문제나 존재하고 단서가 없어요. 뭐 접속사, 동사가 주어지거나 그런 형태가 없는 경우가 두 문항이나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지에는 had been ing, had been ing 형태가 둘 다 놓여 있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뭐 하자? 일단 완료인 거 표시했으니까 완료가 아닌 거 소거해 주시고 현재 완료 진행인지 과거 완료 진행인지만 주변 시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주면 돼요. 시제를 보니까요. My friends and I organized while we were making 이렇게 과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과거 완료 진행을 정답으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주변에 현재나 뭐 미래 시제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현재 완료 진행을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과거 완료 진행인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겹쳐지지 않고 깔끔하게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 유형으로 갔는데요. 주변을 봤더니 for years, 수년간이라는 단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now라고 하는 현재의 단서가 나왔네요. 그러면 현, 완, 진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해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쁘게 A번을 정답으로 선택해주면 되겠죠. 시제는 이렇습니다. 해석하지 않고요. 저도 사실 해석 절대 안 하고요. 단서 위주로 풀어나가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유형으로 갔더니 vital time이라고 하는 아주 반가운 접속사가 보여요. 그 다음 동사에 표시를 해주셔야죠. finishes, 현재 동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미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or more than 24 hours 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완료, 미완진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프 테스트이기 때문에 시제를 전반부에 일단은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소거법으로 접근하기도 여러분들 편하셨을 것 같고요. 정답 바로 D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 시제에서도 마지막 파트인데요. 남은 게 뭐예요? 과거 진행이죠. 그래서 정답을 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지금 포인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while은 과거 진행에서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요. The cashier looked 이렇게 과거 분사가 나왔으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서 과거 진행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6번까지 진행 시제의 해설은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 번 다시 기억해 볼게요. 시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씩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자, 하나씩 골고루 출제돼서 현진, 과진, 미진, 현안진, 과완진, 미완진 이렇게 6개가 예쁘게 출제가 돼요. 절대 여러분 현재 완료 진행이 2번 나온 회차가 있었어. 막 이런 소문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실제로 딱 한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래서 그렇게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나씩 출제된다라는 걸 그냥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7번 유형을 보니까요. 빈칸 바로 앞에 아주 익숙한 imperative가 보입니다. 자, 이 imperative는 필수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졌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슈드 생략의 유형에서 동사를 암기를 했고 형용사를 암기를 했습니다. 어떤 형용사, 어떤 동사예요? 바로 대절 뒤에 주어 바로 뒤에 should가 생략돼요. 동사 원형만이 정답으로 체크가 되는 그러한 동사와 그다음에 형용사를 외웠습니다. 문장 구조도 너무 중요해요. 대절이 항상 이렇게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이 동사는 아직도 동사라고 해서 우리 외웠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 글자만 따가지고 시벤 형용사 이렇게 해서 외웠잖아요. 그 중에 imperative,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진짜 가끔 여러분 나는 영포자야, 32점이 목표야, 43점이 목표야, 문장 구조 보는 게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실전에 현재 진행과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 유형을 가지고 이게 시제인지 아니면 이게 슈드 생략 문제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실강 문제를 풀어보면 항상 이런 실수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실수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연히 속어법도 속어법이지만 일단은 내가 이게 진행이랑 동사 원형인지 헷갈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선택지에 동사 원형이 있는 그런 선택지는 보통 슈드 생략이 정답이에요. 슈드 생략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분석을 해봤을 때 진행 시제 유형에서는 절대 동사 원형의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더 헷갈리게 주기 위해서 다른 진행 시제나 뭐 단순 시제를 주지 이렇게 동사 원형을 껴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시제인지 가정법인지 그 다음에 슈드 생략인지 헷갈리실 때는 선택지를 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8번 유형을 보니까요. 우리 바로 if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정확하게 헤드 pp까지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어떤 실수가 많냐면 이 중간에 부사가 껴요. 부사가 껴가지고 헤드만 얘 과거동사야 그러니까 여기는 우드동사 원형이야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법 6문항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동사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를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자, 하프 테스트이기 때문에 가정법 유형은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 유형이 거의 다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 만약에 도치 유형으로 등장한다면 주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나오겠고 그리고 주어랑 동사 자리를 바꿔주니까요. 뒤에 문장은 had, 주어, pp가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꼭 기억을 하셔서 도치 유형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도 가정법 유형이죠. if build. 그런데 이 유형은 뭐지? 이거 가정법이야 뭐야? 그리고 게다가 여기 A, B, C, D 선택지에 진행의 형태까지 놓아버린다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진행 시제인지 아니면 가정법인지까지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형태가 한 2번 정도 등장했었거든요. if, pp가 등장했어요. 이게 과연 어떤 형태일까요? 이 부분은 사실 생략된 그런 분사구문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일치될 때 주어를 생략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줄 때 주어가 일치되는 경우 생략, if처럼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남겨줘도 돼요. 그래서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의미를 살리고 싶다는 경우에는 if를 남겨주거든요. 그래서 if가 남겨진 상황, 그리고 동사의 ing를 취해야 되는데 수동태의 경우에는 비동사 플러스 이제 pp의 형태잖아요. 이 맨 앞에다가 ing를 해줍니다. being pp의 being은 생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겨진 형태는 if pp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if built의 형태고요. the palace, 그 다음에 빈칸 자리네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거는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식만 외웠지 현재가 과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과거를 가정할 때 과거 완료에 해당하고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사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왔던 회차는 이 디테일을 살리실 수 있었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쉬웠던 문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멘붕의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알잖아요. 자, 해석적으로는 현재에 대한 비사실, 반대사실이에요. 만약에 내가 공주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If I were a princess. 그 다음에 나는 뭐
자동차를 아주 많이 살 텐데 이런 문장을 만들 때 현재에 대한 반대사실 말도 안 되는 거. 그쵸? 현재에 대한 반대사실을 나타낼 때 가정법 과거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비사실, 반대사실을 말하고 싶을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는 점에서 이제 이런 유형에서는 주변 시제를 보시면 돼요. 시제. 자, 그럼 The Palace of the Soviets was a governmental project. 과거 동사. 과거에 있었던 그런 palace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졌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해석이 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 B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9번 유형은 별표를 쳐주세요.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이런 조금 독특한 유형이요. 왜냐면 지금 너무 뻔한 유형들이 지금까지 쭉 나왔었어요.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너무 쉬운 유형들이.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if절, if 가정법의 형태를 우리가 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10번 유형입니다. 10번 유형은 딱 누가 봐도 어떤 유형이다? 관계사 유형이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컴마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컴마가 있을 때는 that을 항상 소거를 해주죠. 그리고 what도 소거를 해줍니다. 왜 what을 소거를 해주냐면 what은 사실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계 대명사 문제를 풀 때 소거를 해주는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where가 which인데요. imposter syndrome이라고 하는 건 증후군이잖아요. 장소로서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which is known as fraud syndrom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관계사 문제 풀어보시면 요 정도 난이도로 가장 많이 나와요. 헷갈린다 했을 때는 컴마가 없이 등장해서 일반적으로 컴마가 있으면 훨씬 더 문제가 쉬워지거든요. 컴마가 없이 자, 바로 주어 동사 나오고 뭐 명사를 수식하는 that, which 둘 중에 뭐가 정답이냐 이거를 골라라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분명히 선택지에서 that과 which 중에서 이제 사물명사일 때요.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넣어줍니다. 일반적으로 대절에 불완전한 문장, 주격 관계대명사일 경우에 불완전한 문장을 많이 넣어주고요. which 뒤에는 it, 그 다음에 동사, 완벽한 문장을 넣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문장 구조까지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유형을 보니까요. 일단 뭔가 요거를 봤더니 시제인 줄 알았는데 ABCD를 보니까 준동사 유형입니다. 자, 그럼 준동사의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율로 출제되는 게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면 바로 뒤에 뭐가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더라 라고 하는 게 거의 95에서 8% 이상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용 표현이죠. 전치사 바로 뒤에 나오는 형태는 뭐 예를 들어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동명사예요. 그럼 지금 형태를 봤을 때 아무래도 동명사가 정답이 될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로 넘어오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투부정사의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립니다. 자, 투부정사는 첫 번째로 이런 동사가 왔을 때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더라. 자, 삼형식 구조 동사는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명사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오더라. 자, 예외 상황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예외 상황. 명사인데 투부정사가 바로 오지 않는 형태. 예를 들어서 뭐 have difficulty ing, be worth ing 이런 형태는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 그리고 5번. 5번이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be, pp, 수동태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형태. 예외로는요. be, called,
ing. 자, 저희 시험스쿨의 기출 이제 문법 편에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BPP 투부정사의 형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 아무래도 맨 뒷부분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뭔지 모르겠다 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해보세요. 하기 위해. 그래서 to protect tenant,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D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더 쉽게 풀어요. 일단은 사실 이 years를 수식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명사 뒤에 나오는 빈칸은 무조건 뭐다? 네, 투부정사다.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이다라는 지태프스럽게 우리가 그런 공식을 외워주시면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12번은 have trouble, ing가 적용되죠. 그래서 have trouble distinguishing 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용 표현 have trouble ing 혹은 have difficulty ing. 명사지만 투부정사가 수식할 수 없는 관용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접속 부사의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연결해 줄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추운 기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단열합니다. 그들의 shelters, 그들이 사는 은신처 아니면 여기선 집을 의미하는 거겠죠. 단열을 해준대요. 자, 그리고 빈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1번 추운 지방 방에서는 생존을 위해 단열.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두 번째, Indigenous Islanders in Alaska. 알래스카에 있는 이제 토착 주민들을 말하는 거겠죠. Build double walls. 그럼 벽을 두 개를 이렇게 세운대요. 두 개의 벽을 세웁니다. planks. planks라고 하는 건 뭐 널빤지, 판자 같은 거예요. Around their houses. 집 주변에. 그럼 두 번째는요,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특정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구체 예시가 나오는 경우는요. Stuffing moss or grass in between each 벽 사이에 grass라고 하는 거 바로 잔디죠. 갑자기 어휘가 생각이 안 나는 이런 현상. 그래서 grass나 이끼 같은 거를 집어 넣고요. 사이에 뭐 하기 위해? To keep the heat inside their shelter. 그래서 열을 지속적으로 내부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주는 이렇게 두 개의 가벽을 이렇게 세웁니다. 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생존을 위해서 인슐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을 해요 하면서 예시를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런 예시에서는 당연히 for instance, for example, B번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접의 방향 위주로만 선택지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As a result는 결과적으로 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떠한 A를 했을 때에 대한 그 결과의 행동,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as a result의 특징이고요. Therefore도 비슷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패턴이고요. Furthermore는 추가 설명이죠. 추가 혹은 첨가라고 보시면 돼요. A는 춥습니다. 게다가 A는 야생동물들도 많아요.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들을 늘어놓을 때 바로 furthermore이라는 특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 설명인 예시와 추가 설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제 14번 조동사 유형입니다. 조동사 유형은 어느 회차는 정말 쉽게 출제되는 회차도 있는데 어떤 회차는 너무나 심각하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조동사는 많이 풀어보고 많이 정리를 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이 조동사가 활용이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 social spiders는 행동이에요. 뭐와 다르게?
insect colonies. 그러면 곤충의 그런 무리들과 조금 다르게 행동한대요. And hives that we are familiar with. 우리가 일단 친숙한 그런 곤충의 컬러니와 hives와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해준대요. 그리고 나서 게다가 the degree of collaboration, 협동을 해주는 그런 정도와 unity, 단결성이 among themselves, 그들 사이에 이런 단결성이 vary, 다르대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뭔가 곤충, 그 다음에 동물, 자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는 그 특징들이 사실 항상 100%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연 현상, 동물에 대한 설명,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는 뭐 추측이나 아니면 뭐뭐 할 수 있다 등의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can vary from one species to another. 그래서 어떠한 종에서부터 다른 종까지 정말 다 다르다라는 그 특징을 can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가능 혹은 능력으로 해석되는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의 개념이 적용된 이런 해석 포인트가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15번, 16번은요. 독해 포인트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세요. 여러분 43에서부터 일단은 65점 이상이 목표신 분들은 적어도 파트 1 문제는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당연히 고득점이 목표신 분들은 모든 파트를 다 푸시겠지만 그런데 항상 의외로 우리가 많이 틀리는 구간이 첫 번째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에서 함정 키워드에 너무나 우리 손이 가버려가지고 그렇게 틀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15번 유형이 그런 유형인데요. 일단 best known for 유형 항상 고정적으로 53번에 등장하죠. 자, 그럼 best known for를 찾아줄 거예요. She was best remembered for. 여기 바로 뒤에 있는 특징을 요약해서 이 부분이 정답이다 라는 걸 속어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일단 the first woman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장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가장 유명한 걸 우리는 원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best remembered for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also로 연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first라는 키워드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요 뒷문장까지도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답을 체크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항상 기억해 줄게요. best known for 바로 뒤에 있는 요 구를 잘 요약해서 이 키워드가 아닌 건 그냥 소거하자 이렇게 가볍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요약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ing the first woman. 일단은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first라는 키워드와 여성이라는 키워드. 자, 이 키워드는 너무 중요해요. To reach the summit of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도달한 첫 번째 여성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특징적인 그 고유명사까지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요 네 가지 키워드가 들어간 부분이어야 하며 여기에서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여성이라 그랬는데 남성이래요. 혹은 여성, 남성을 다 합쳐진 그런 포괄적인 키워드가 언급됐다. 그럼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A번입니다. Being the first.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인데요. 뒤에 있는 person은 여성과 남성을 둘 다 포함할 수 있죠. 지금 분명히 본문에서는 여성, 첫 번째 여성이라고 했는데 first person이라고 하는 건 남자, 여자 통틀어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에 빠르게 소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Being the first woman. 첫 번째 여성까지 오케이입니다. Who climbed 7 summits. 7개의 정상을 오른 사람인데 중요한 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유형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제목, 본문에서 보니까 7 summits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고유명사예요. The 7 summits라고 하는 고유명사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소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7개의 정상을 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7개인지도 알려준 게 아니고 사실 키워드가 아예 다른 키워드다라고 보셔도 돼요. 게다가 두 번째 소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문장이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기로 약속을 했었죠. 왜냐하면 best known for 바로 뒤에 있는 키워드가 그냥 정답이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혹시라도 나는 B번을 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로 얘는 오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속어.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부근의 정답의 키워드가 아니다. 그래서 속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C번으로 가볼게요. Being the first woman, 첫 번째 여성인데요. Who worked across on every continent. every continent라고 하는 건 모든 대륙을 걸어갔다라는 건데 대륙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있긴 있어요. 그쵸? 모든 대륙의 highest peak를 reaching 한다라는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걸어갔다라는 키워드 뭔가 매칭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결국 문장도 해당되지 않다라는 것까지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D번입니다. Being the first woman.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 자 들어가 있고요. To mount, 오르다라는 키워드죠. The highest summit, 가장 높은 그러한 정상을 올랐다. 가장 적절한 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에서 D번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어를 통해 항상 속어법은 적용을 항상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속어법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속어되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고 여성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여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person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포괄적인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첫 번째다라는 거는 바로 속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유형만큼은 실수 없이 우리가 27일에 시험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16번 어휘입니다. 사실 어휘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ascend라고 하는 키워드는 바로 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반대로 descend라고 하는 키워드는 하강하다,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졌죠. 자, 그럼 오르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선생님 저는 매우 헷갈렸습니다. 라는 이유는 아무래도 rise도 오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raise도 뭔가 up의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쵸? up의 의미가 있습니다. climb도 뭔가 up, 오르다라는 의미니까 increase도 뭔가 증가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각각 다 상황적으로 활용되는 포인트가 달라요. 지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어 부분이거든요. The Seven Summits라고 하는 이 산을 올랐어요. 산을 올랐다라는 키워드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ascend, 올라가다라는 뉘앙스가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거는 C번입니다. raise가 목적어랑 같이 등장한다면 뭔가 raise your hand, 손을 올리다 이렇게 적용되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rise라고 하는 건 자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활용이 되고요. increase는 이제 자타 동사 다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increas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다. 그러면 목적어를 증가시키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르다의 의미니까 가장 적절한 문맥을 반영한 건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적중 특강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문법 총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준동사는 매일매일 암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 준동사 100제, 200제 링크를 드릴 테니까 꼭 풀어보세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휘도 너무 중요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실 문제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갑자기 10점, 20점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리뷰를 하시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오역을 하고 있는지 꼭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alligator.